어, 유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 유은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또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장은 다 건강하신가요? 잘 싸고 잘 배출하고 계신가요? 도태로 만나는 오래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뭐라 그러죠? 면역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한데요. 장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뭐냐면 유익균이라고 불리는 이로운 세균인데요. 이 유익균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유익균은요,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상태일 때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 어디에 들어있죠? 양수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때는 무균 상태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무균 상태에 있던 태아는 출산 과정에서 자연 분만을 할 때 엄마의 산도에 따라서 엄마의 산도에 살고 있는 유산균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직 위산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삼킨 유산균은요, 그대로 장 속에 정착을 해서 1차 집락균, 세균의 집합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이 건강을 토대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아이는 어른과 같은, 지금 우리 어른과 같은 장의 상태가 만들어졌을까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모유를 먹죠. 그리고 분유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장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생후 일주일 정도가 됐을 때 비피더스균이라는 균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아기의 90%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때 가장 깨끗한 장 상태가 되는데 이후에 뭐 하죠?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게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먹는 식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른과 비슷한 장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분유를 먹일 때, 모유를 먹일 때는 아이들의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독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그 냄새를 맡고 인상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장은 우리 몸에서 표면적이 가장 넓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4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주름진 장을 일자로 쫙 펴잖아요. 그러면 테니스 코트 2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죠. 이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흡입한 세균 또 외부에 유입된 물질들을 접촉해서 모이는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도 우리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장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점막이라고 해요. 점막. 이 장점막에는 인체 면역세포와 항체의 70%가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물 또는 병원균,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질과 또는 장내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한 미생물이나 항원 또 독소가 어디로 가는 걸 막냐면 우리 몸의 혈류로 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1차 방어벽의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장점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장점막에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의 장에는 이 100가지 종류의 이상 또 100족의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내 세균들은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장내 세균층으로 살아가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각각 몇 프로? 15%를 차지하고요. 또 중간균이라고 불리는 균이 70%를 차지하는데 이 유해균과 유익균과 중간균이 장내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각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익균은 말 그대로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균이에요. 그래서 장내에서 소화를 도와주고요.
감염의 방어를 막아서 면역력을 증진시켜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도록 도와주고요. 유해균은 말 그대로 유해한 균이에요. 그래서 독소와 유해한 효소들을 만들어내서 장내에 부패를 일으키죠. 그래서 가스, 또 발암물질들을 생산해서 우리가 질병이나 노화를 일으키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균이에요. 그러면 중간균은 뭘까요? 중간균. 얘는 약간 기회주의자 같아요. 기회주의자 같아서 유익균, 우리에게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이 우세할 때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해균이 우리 몸에 좀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유해균을 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요. 장벽이 튼튼해져서 장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노폐물로 잘 배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익균이 많아야 장이 건강하다. 여러분들의 장은 어떠세요? 유익균이 많으세요? 유해균이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소화가 안 돼요. 가스를 많이 껴요. 변을 배출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장내에서 지금 어떤 균이 더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간균들이 유해균을 도와서 유해균들이 지금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오늘 그것들을 방법을 찾아갈 거예요. 자, 그럼 왜 유해균이 득세하게 되는 걸까요? 유해균들은 왜 그냥 점점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부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장 건강에 고민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유해균이 득세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왜 유해균들이 득세할까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입에 맛있는 거 그리고 몸에 나쁜 음식을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몸에 나쁘고 입에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유해균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어디에서? 우리 장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정크푸드라든지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또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당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유해균들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죠? 뭐 칼국수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시죠? 근데 이 밀가루 속의 글루텐은 장내에서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유해균의 비중을 아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또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 또는 질 나쁜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등은 유해균을 비중을 아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맛있다고 많이 먹기도 하죠. 게다가 요즘에는 육류의 소비가 아주 급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죠. 저도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장내에서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해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장내에서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구화된 식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해균들을 키우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없죠.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또는 약물 오남용 이런 것들이 유해균을 득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기관의 운동과 소화의 분비를 둔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위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아프기 시작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의 분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약들이 있죠. 항생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등이 장을 통과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균, 유익균을 죽이기 때문에 유해균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 반복적으로 음주, 흡연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강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 점막을 또 파괴를 해요. 그래서 장내에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자, 술을 안 먹는 분들 계시죠? 장에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습관을 갖고 계신 거고요.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해균의 증식을 늘릴 수 있는 습관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장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구화된 식습관 또는 스트레스, 약물, 오남용 이런 것들이 유해균을 늘리지만 노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를 하고 있죠?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노화되고 있죠. 이 노화 역시 우리 장내에 유해균을 늘리는 거예요. 3살 습관이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이 식습관 있죠.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 청정한 장 상태에 있던 아이가 자라면서 뭘 먹죠? 이제 엄마가 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햄버거도 먹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든지 정크푸드라든지 가공식품 등을 섭취하게 되면 이 장내의 독소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이 우세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흡연에 음주까지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항생제를 먹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이 장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유익균의 숫자가 줄고 이 비피더스균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져서 장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렇게 장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의 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질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는 거죠. 가속화되는 거죠. 어느 날 장이 안 좋아졌는데 내가 급 늙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 오남용, 그리고 자연스럽게 늙어져가는 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에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장에는 많은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육모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독소가 늘어나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독소가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장 점막에 있는 지금 보시는 육모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혈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면역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만약에 우리 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장이 나빠지면 장 점막의 세포가 느슨해져요. 느슨해지게 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장 속에 있던 유해균이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장을 통과한 음식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붙냐면 장 점막 틈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틈에서 나쁜 세균, 우리가 말하는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것들이 또 내독소 이런 것들이 침입해서 장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 이 장의 방어벽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의 혈액을 따라서 이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 가장 약한 곳, 여러분들 중에 똑같이 태어났지만 장부나 기관들 중에 가장 약한 곳들이 각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액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몸에서 가장 약한 곳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장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장누수 증후군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통, 또 복부의 어떤 불편감, 그리고 소화불량, 그리고 가스가 과다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자다가도 가스를 배출하고 앉아있다가도 가스를 배출하고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장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변이 묽은 변을 누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소화기 증상증을 비롯한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증세인데 만성피로, 무기력증, 그리고 잦은 감기, 그리고 불안감, 초조,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 실제로 그런데, 나 요즘 무기력한데, 나 요즘 피곤한데, 그렇다 그러면 어디를 케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장을 케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장의 문제인데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독소가 공격하는 부위마다 많이 다른 이유가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반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누수군은 독소로부터 장을 보호하는 방어 능력을 저하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특히 장누수 증후군과 같이 장내에 유해균이나 내독소가 많아지잖아요. 너무나 슬프지만 어디가 안 좋아지냐면 피부의 건강이 나빠지게 돼요. 피부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 돌을 깎아 놓은 것처럼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에서 윤기가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들의 장 건강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벽으로 흡수되어서 이 혈액을 통과해 이동한 내독소들 있죠. 이것들은 피부의 점막을 또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매끄럽지 못하고 까칠까칠하다는 건 지금 장의 문제가 왔다라는 거죠. 배설되어 이 독소는 어때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원래는 몸 밖으로 배출되게 돼 있죠. 이렇게 배설되어야 할 독소들이 피부 점막을 공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피부가 점점 거칠어져요. 그리고 칙칙해지죠.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피부 윤기가 나는지 칙칙한지. 네,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도테라에 뭘 드셔야 된다. 자, 아토피와 같은 것들,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들을 유발하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 섬유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유수분막을 파괴해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주름지고 푸석해지고 이런 잡티 많은 피부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도테라를 만나서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는 피부가 도테라를 만나기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윤기가 나는 거죠. 도테라의 제품을 통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은 거죠. 자,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쓰기 이전에 뭐를 해야 되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로바이오틱스.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뭘까요? 인체에 유익한 살아있는 유산균이에요. 인체에 유익한 살아있는 유산균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병원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들이 장내 세포를 공격하려고 들어오겠죠.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스는 미리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나쁜 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장에 연동 운동을 시키는데도 도움을 줘요. 여러분들이 장에 연동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오죠. 병원균을 비롯한 해로운 물질이 몸 밖으로 빠르게 나가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밖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요. 이 장의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켜주고 장내 세포가 좋은 면역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을 통해서 장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염 이런 것 같은 알레르기, 면역 질환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장이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을 드시고요. 배꼽 위에다가 놓고 한번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자, 꾹 눌렀는데 여기는 대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처럼 딱딱하다.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연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잘 뛰고 계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장의 연동 활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눌렀는데 지금 아프기만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여러분들의 장 연동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리모컨 또는 스마트폰으로 배꼽의 이 사방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호흡과 함께 하다 보면 장은 딱딱했던 장이 연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매일 해주시면서 우리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되지 않는 장은 그렇게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익균의 증식이 돼야 돼요. 먹었는데 유익균이 증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해균은 또 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3번째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섭취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고 독소를 몰아내서 건강한 장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시중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일이 매우 까다롭죠.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시판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가 제조사도 많고요. 종류도 다양한데 1가지 균을 넣은 것도 있고 2가지 균을 넣은 것도 있고요. 또 수십 가지 균을 섞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품 중에 우리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균주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 제품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들은 균주마다 인체의 유용성을 제공하는 능력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위장을 죽지 않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는 먹기는 먹어요.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우리의 위장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산에서 다 죽어버리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체의 장에서 정착성이 얼마나 있냐 중요해요. 얼마나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서 장에서 정착하느냐의 중요성도 필요하고요. 장내의 다른 균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장내에 유해균들이 많은데 내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었는데 얘가 유해균들에게 져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살아남느냐도 중요하고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 등을 이 균주에 따라서 그 능력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균주가 포함된 제품을 우리는 선택해야 좋습니다. 2번째, 좋은 균주를 함유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식약처에서는 하루에 1억에서 100억 이상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나 많이 함유될수록 좋다고 해요. 많이 함유될수록 좋고요.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라벨에 CFU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콜리닌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세균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살아있는 세균의 수와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CFU 대신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몇 억 마리, 몇 억 마리가 살아서 장까지 간다. 이렇게 그 광고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 밖에 위산이나 우리가 담즙산 이런 강한 산에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장까지 살아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팅되어져 있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위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서 다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코팅되어져 있느냐도 아주 중요하다. 이 지금까지 장의 역할, 장의 건강의 적신호의 원인, 또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걸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테라를 하는 사람들이죠. 도테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테라 PB 어시스트는 어떤 제품이냐? PB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뜻이고요. 어시스트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PB 어시스트에는요. PB 어시스트에는 죄송해요. 특허받은 이 4중 코팅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요? 장까지. 예,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4번의 코팅을 거친 거죠. 이 유익균들이 살아서 안전하게 장까지 도착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한데 4중 코팅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이 외부 공기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로 보호받고 강한 우리 위산이나 담즙산에서 죽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 살아서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야만이 우리 몸 안에 유해균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유익균들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장에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가는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PB 어시스트는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화되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위는요, 여러분들 위는 음식을 쪼개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부시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로 흡수되는 건 소장부터죠. 그래서 소장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도테라의 PB 어시스트예요. 도테라 스페셜 브랜드 7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 포에 7종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몇 마리? 400억 마리 이상을 투입을 해서 상온에서 50억 마리 이상의 생존율을 보장하는 제품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엄청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지만 위 안에서 다 죽어서 장내까지 도달하지 못한 제품이 있지만 도테라는 특별히 4중 코팅을 하고 이 7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균들이 살아서 위산과 담즙산을 잘 견뎌내고 어디까지? 장까지 가도록 특별히 개발되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살아서 생존하는 걸 보장한대요. 그래서 7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음 장에 알아보겠습니다. PB 어시스트는요, 이 PB 어시스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4종의 락토바실러스 균, 그리고 2종의 비피더스 균, 1종의 락토코커스 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장 건강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김치 유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균주는 면역 조절 기능을 해요. 면역 조절 기능을 하고요. 헬리코박터 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특허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걸 권해줘야 되겠어요? 도테라의 PB 어시스트를 권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장작용뿐만 아니라 유해균의 억제 및 건강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인데 이 도테라의 PB 어시스트는요, 먹어보면 너무 또 맛이 있습니다. 자, PB 어시스트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 2종을 첨가했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먹이가 필요한데요.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장관의 상부에서 흡수되지 않아야 하고요. 유산균에게만 도움을 주고 유산균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PB 어시스트에는요, 치커리에서 추출한 이 이눌린 프락토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과 장을 산성화시켜서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는 구연산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시면 되게 새콤하죠. 그래서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또 주세요. 저 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희 도테라의 PB 어시스트입니다.
그러면 PB 어시스트는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 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PB 어시스트를 먹어야 됩니다. 자, 장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온 가족이 도테라의 PB 어시스트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좀 뭔가 답답해, 더부룩해, 불명이 나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런 분들이 드셔야 되고요. 또 긴장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고단백, 고지방, 패스트푸드 등을 자주 먹어. 계속 그런 것들을 먹어내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유해균들을 막 늘려내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도테라 PB 어시스트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잦은 외식으로 뭔가 장이 늘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이나 직장인들, 자, 계속 앉아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이 연동을 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죠. 걷기 운동을 하면 어때요? 장이 막 움직이는 느낌을 받죠. 갑자기 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걷다가. 그거는 장이 연동하기 때문인데, 그걸 자주 하지 못하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은 반드시 이 PB 어시스트를 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못 하시는 분, 하루에 배변은 2번 정도를 누는 게 건강하다고 해요. 놀라시네요. 하루에 한 번도 못 누시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누는 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유해균들이 어디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피부의 점막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을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눈다. 그럼 여러분들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을 누지 못함으로써 오는 예민함과 짜증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자주 못 누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배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도테라를 만나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동글동글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이 이제 웃죠. 그런데 제가 도테라를 통해서 서서히 붓기가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테라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뺐을 때는 배변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우리 미국에 같이 갔다 오신 사장님도 계셔서 알 텐데, 저는 아침이면 무조건 이를 보고요, 하루에 2번 정도를 봐요. 그 미국에서 정말 먹는 게 바뀌면 잘 못 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배변 활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배변 활동도 잘하지만 저는 피부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약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어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죠. 머리가 빠져요. 그리고 변을 못 누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다이어트는 어디 걸로 해야 돼요? 도테라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도테라. 그리고 장 건강에서부터 사실은 다이어트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로 배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이 PB 어시스트를 권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장의 연동이 부족하고 약하신 어린이나 노아들도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천연 스트로베리 멜론 향이 있어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2번째 장 건강에 도움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GX 어시스트인데요. 이 GX 어시스트는 리더들이 한국에 제발 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강력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균을 살아나게 하려면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GX 어시스트는 그런 제품이에요. 알로에 겔과 도테라 CPTG 오일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장 건강, 또 면역 증진, 그리고 피부 건강 3가지의 기능성의 인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장도 건강하고 피부도 건강하시려면 GX 어시스트를 복용해야 되는 거죠. 장의 수분의 보유율을 높여줘요. 알로에 베라겔이. 그래서 배변의 부피감을 늘려주죠. 그래서 쾌변을 누게 하고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켜줘서 우리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과 개선, 수분감을 늘려줍니다. 자, 이 GX 어시스트는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장 관리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 자주 드시는 분들, 평소에
배변 활동이 답답하고 원활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가스가 너무 자주 차서 힘드신 분들, 또 배변 후에 잔변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예민해지는 분들, 그래서 뭐 변비, 설사를 하시는 분들, 또 불규칙한 식생활, 다이어트, 장 건강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GX 어시스트를 꼭 복용하고요. 이 GX 어시스트를 복용했을 때 제가 도움받았던 건 면역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비염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GX 어시스트를 저는 강추하거든요. 알러지 비염 때문에 콧물이 막 흐르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해서 줬을 때 콧물을 멈추는 데 도움을 줬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감기 바이러스 등에 약해지신 분들이나 우리 몸의 염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피로가 너무나 쌓여 있는데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분들,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GX 어시스트를 좀 반드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에게 장 건강에 도테라 제품 중에 장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을 안내해 드렸어요. 이 GX 어시스트와 PB 어시스트를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자, 피부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테라 제품의 LLV와 PB 어시스트, GX 어시스트, 그리고 지금 새로 출시된 메타파워를 여러분의 삶에다 장착시키잖아요. 그러면 배변 때문에 고민하는 일, 장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도테라의 건강기능 식품들을 잘 섭취하셔서 사업은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사업은 잘 되지만 내 얼굴이 나쁘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써서 나부터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